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까지는 조세의 전반적인 걸 살펴봤고요. 그래서 조세 총론을 살펴본 거죠. 이제 총론이 있었으면 이제 강론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우리 세목, 조세별로 구체적인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세법이라는 이 숲에는 크게 세 개의 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취득, 두 번째 보유, 세 번째 양도.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취득이라는 나무에 보니까 첫 번째 나무까지가 바로 취득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취득세를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취득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법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어떤 기초가 되는 조세가 되겠고요. 또 우리 출제 비율로 보면은 무려 세 문제나 출제되는 넘버 2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취득세를 잘 해놓으면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붕어빵. 겨울에 붕어빵 드시잖아요. 그럼 붕어빵이 종류가 몇 가지죠? 여러 가지죠. 뭐 팥 들었냐, 뭐 이렇게 크림 들었냐, 또 기타 등등. 붕어는 안 들어있죠. 자, 그런데 이 붕어빵의 그 틀은 뭐 이렇게 팥 붕어빵이나 크림 붕어빵이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잘 정리해 놓으면은 나머지 끝에 우리 양도소득세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하나 만드는 측면에서 굉장히 토대가 되는 그런 조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부동산 관련 세법을 배운다고 그랬죠. 세법. 그럼 취득세는 어디 세법에 나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우리 지방세법 제2장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문으로 말하면 6조에서 22조 2까지가 바로 지방세법 중에서 우리 취득세에 관련된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 지방세법 시행령이 있죠. 시행령도 역시 2장인데 5조부터 해서 38조까지 그 다음 우리 시행규칙 역시 2장입니다. 그래서 3조부터 12조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한번 우리가 핵심을 쭉 스키핑한 다음에 여러분이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어떻게 하라고요? 법제처에 가셔가지고 지방세법 치시면 왼쪽이 쫙 뜰 거예요. 그 중에 요 각각을 클릭하셔가지고 홈쌤하고 배울 때 핵심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법 조문에서는 요렇게 기술이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죠. 왜냐면은 출제위원의 왼쪽에는 뭐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문. 오른쪽은 기출문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융합해서 뭔가 좀 새롭게 보인 것처럼지만 역시 나온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믹싱해가지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취득세 파트는 세 문제가 나오는 너무 중요한 조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핵심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일이 관제할 것이다. 자, 2차의 모든 과목은 결국은 부동산 활동에 대한 행위 제한, 또 그를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 또 어떤 경우는 그에 대한 어떤 구제 방안을 담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모든 법이 다. 2차는 다 법 과목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는 부동산 행위 중에 뭐? 그렇죠. 취득 행위죠.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하나의 행위 제한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과세라는 거. 두 번째 구제 방안은 뭐예요? 비과세. 물론 제재상 이제 가산세가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좀 찌질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이 두 축. 첫 번째는 과세. 또 안과세, 즉 비과세죠. 그래서 이 양축으로 해서 취득세 조문이 그리고 핵심 내용이 쫙 기술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똑같다. 취득세부터 양도소득까지 똑같은데 결국 부동산 관련 조세니까 똑같은데 조금 이렇게 액센트를 주는 데가 있고 좀 이렇게 가볍게 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약이 있다는 거. 이게 좀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즉 과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 요건이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말 못하시면 아니 되는데, 자, 팔굽혀펴기 벌칙으로 10번 하고 오세요. 오케이. 자, 첫 번째 과세 요건은 납세 의무자, 두 번째 과세 대상, 세 번째 과세 표준, 마지막 세율이 되는 거예요. 이게 4대 과세 요건이 되는데, 그 요건을 구비해야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취득세 파트는 물론 다 중요해요, 4개가. 그런데 특히 그 중에 뭐가 중요하다? 두 번째, 과세 표준. 그러죠? 마지막, 그 다음에 세율. 그러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이 세 번째,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시험제 내더라도 출제자가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강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취득세 파트 한번 펴보실까요? 자, 한권으로 따자 2차 취득세 펴셨나요? 보시면은 핵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과세 요건 그리고 비과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세 요건에 1번, 2번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은 없고 3번 과세 표준, 4번 세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과세 표준이 원칙은 신고가예요.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신고 납부는 조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고해 준 대로 받아준다는 원칙이. 그런데 뭐 예외적으로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의가 있죠. 시가 표준이나 사실상 취득 가액이 있습니다. 또는 사실상 취득 가격, 가액을 가격이라고 합니다. 가격을 가격이라고 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세율에 보니까 뭐 표준세율이 있고 또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이 있네요. 그런 취득은 어떤 경우냐 이거죠. 오케이? 그런 것들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비과세에 대한 그 사유는 또 뭐가 있는지, 어떤 취득 행위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지 또 그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취득의 시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게 플러스 알파죠. 취득세는 뭐예요? 신고 납부 세목이라고. 그러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취득한 날, 신고 납부를 언제부터 60일 내에 해야 되냐 이거. 언제? 그게 뭐예요? 취득의 시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취득의 시기. 이제 특히 이제 우리는 주로 우리 공인중개사는 뭐랍니까? 매매를 중개하잖아요. 매매. 대표적으로 우리 매매를 갖다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은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취득의 관점에서 돈을 주고 유상, 그렇죠? 대금을 주고 넘겨받은 거죠. 승계, 승계, 계승하잖아. 승계, 그리고 취득. 그래서 이 유상승계 취득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데, 자,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이 뭐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이래요. 그리고 예외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등록일이 있다. 등기를 또 보는 경우도 있네요. 자, 어떤 경우에 그러냐 이거예요. 어떤 취득 행위에 대해서 그러냐 이거죠. 그 사유를 우리가 다 구별해야 되겠죠. 결국은 우리 객관식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보기가 대단한 게 아니죠. 뻔하잖아요. A라는 집안하고 B라는 집안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거 없다. 자, 그래서 쭉 보니까 모든 세목의 조세의 핵심은 뭐라고요? 과세 요건으로, 취득세도 뭐야? 똑같다고요. 그런데 취득세는 어디에 좀 더 액센트를 둔다? 과세 표준과 세율이라 이거죠. 그죠? 그 다음, 이 비과세는 또 등록면허세하고 비교해서. 그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여기 좀 비교해서 비과세의 어떤 차이점이 뭔지를 또 구별해야 되겠고, 그 다음, 취득의 시는 양도소득세, 양도 취득의 시기와 비교를 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가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시기? 우리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네 번째 테마 양도소득세 파트 6번째 테마 양도소득세 마지막 조세죠. 그 양도세목이 이제 양도소득세인데 6번째 테마 보면은 과세 표준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네요. 되게 복잡하네. 자, 별이 무려 4개예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면 양도 차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도가액은
시점이 언제예요? 그렇죠. 양도하는 시기에 양도가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도 시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거기서는.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양도니까 양도 시기만 중요하죠. 왜? 대체 왜? 취득의 시기라는 게 또 나오나요? 거기는. 자, 거기는 왜냐면은 자, 필요경비를 보세요.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진하게. 취득가액 플러스 뭐 기타 필요경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취득가액에서 그죠? 기타 필요경비 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필요경비에 우리가 취득가액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자본적 지출에 양도비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취득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빼줘야 되거든요. 그럼 취득가액을 구하려면 뭐라 해야 돼요? 언제의 취득가액이요? 그렇죠. 취득의 시기의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 있거든요. 왜 있는지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비슷한데 약간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 그걸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크게 볼까요? 취득세의 모든 내용도 어떻게? 하나는 과세 요건, 또 하나는 비과세. 그리고 과세, 비과세 빼고 이제 과세의 요건을 충족한 뭐예요? 부가징수.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겠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니까 첫 번째 테마가 취득의 정의 나와 있고, 두 번째가 취득의 구분, 세 번째가 취득 시기, 취득의 시기, 그 다음부터가 뭡니까? 과세 요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납세음자, 두 번째 뻔하죠? 뭐 나오겠어요? 과세 대상. 정말 그런가요? 넘겨보세요. 과세 대상. 어느 책이나 다 똑같아. 그럴 수밖에 없다. 그죠? 그게 메인이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반찬입니다. 반찬. 사이드 디시예요. 오케이. 뭐가 중요해? 저는 사이드 디시가 중요해요. 물론 저도 이제 횟집에 가면 옆에 튀김이 더 맛있더라고. 생선보다도 회보다도. 그러나 이게 회가 메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과세 대상. 그다음에 뭐 나오죠? 뻔하죠. 과세 표준. 그렇죠. 세율. 그래서 과세 표준 6번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세율. 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세요? 과세가 나왔으니까 안과세, 비과세가 나오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쭉쭉 넘겨보면은 8번째 테마 비과세가 나와 있죠? 그 다음 안과세, 비과세 빼고 이제 뭐예요? 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을 갖다 뭐 해야 돼? 부과하고 징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9번째 테마 부과징수가 있네요. 뭐 할만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납세지 나와 있고, 11번째 가산세가 나와 있죠. 가산세는 뭐 신고 납부세 뭐 제때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뭐예요? 가산세 물린다 해서 앞에 우리 조세 총론 파트에서 배웠잖아요. 오케이. 제재사항 있죠. 그리고 이제 떨거지 붙어 다니는 애가 있죠. 큰 고래상어가 있어. 고래상어가 있으면 막 옆에 막 붙어가지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막 세균 뜯어먹으면서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 어쩜 그렇게, 그죠? 그 저기 아쿠아리움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 정말 큰 고래는 이렇게 고래나 상어, 고래는 없나? 숫간에 큰 상어, 큰 상어 보면은 거기에 딸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가세에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걸 메인으로 해서 앞에 뒤에 뭔가가 붙는 것 뿐이에요. 아니면 메인부터 나오던가.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자,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그러면 이제 취득세가 뭔지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거는 취득세의 성격 해가지고 두 번째 테마 취득 구분, 그 오른쪽 날개 박스에 기술이 돼 있죠. 자, 취득세 성격에다 검정펜으로 밑줄합시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하나의 어떤 종합 문제, 취득세가 이제 종합 문제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 트렌드가 뭐냐면 취득세 과세 표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과세 표준만 묻냐?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죠? 취득세 전체를 물어볼 수도 있다고. 거기에 이런 게 이제 하나씩 들어갈 수가 있겠죠. 보기.
예. 자, 취득세 성격, 검정펜 밑줄을 첫 번째, 물론 이제 지방세죠, 그죠? 과세권자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 조세 총률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눌 수 있었잖아요. 지방세 중에서 뭐예요? 광역자치단체 조세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세다. 그러니까 시군구세 하면은 틀리겠네요. 그다음에 복통세, 재정 수입조다. 특별한 목적이 없다 이거죠. 목적세가 아니라 뭐야? 보통세다. 그 다음에 유통세, 보유세가 아니죠. 종가세, 과세 표준 가액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과세 표준, 뭐 신고 가액, 시가 표준액, 사실상 취득 가액 또는 가격, 가액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쪼출 종자, 가격을 쫓는데서 종가세, 뭐가 아니다? 종량세가 아니다. 그 다음 정률세, 정률세에서 우리 또 그러면서 또 비례세죠, 그죠? 정액세가 아니라는 거 앞에 총론 파트에서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세, 간접세가 아니겠고, 돈세다, 독립세다, 부가세가 아니겠죠? 물세다, 인세가 아니겠죠? 능세다, 그죠? 응익세가 아니고, 그 다음에 행위세다. 왜? 취득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신고 나쁘다. 뭐가 아니다? 보통 징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취득세 성격을 봤고요. 자, 첫 번째 테마가 취득의 정의죠. 대체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의 정의, 개념, 의미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취득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으로 봅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를 이렇게 스타트할 때 뭐예요? 개념, 그렇죠? 군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으세요? 군생에서 어떻게 그 가까이 관련된 어떤 그 군 관련 어떤 용어들의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개념, 인간관계의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이 없으면 뭐예요? 고문가 되는 거죠, 그죠? 본인이 그러셨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자, 군대에서는 그러셨어도 여기서는 뭐예요? 좀 개념이 있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취득의 개념 봅시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좀 아는 것도 매매, 교환, 그래 민법에서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상속도 좀 들어본 것 같고. 근데 뒤에 뭐 이렇게 좀 알만한데 개수는 또 뭐야? 그죠? 개수라는 것은 고칠 개잖아요. 고치고 수선하는 거. 그러니까 대수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그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개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좀 알만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자, 검정펜 밑줄을 긋겠습니다. 모든 취득. 와우! 뭐라고요?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이라는 건 뭐예요? 물론 과세 대상이 있겠죠. 부동산 등, 그렇죠? 회원권까지, 부동산부터 토지부터 회원권까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물건에 뭐라고요? 얕은 취득은 다 뭐예요? 취득세 취득을 보겠다. 와, 모든 취득이다. 제가 아마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세법은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과세권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과세권자는 뭐다? 여러 가지 성격, 세 가지 성격이 있죠. 첫 번째, 욕심이 많다. 두 번째 뭐예요? 급하다. 성격이 급하다. 세 번째, 의심이 많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욕심이 많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취득은 다 뭐예요? 취득으로 봐서 뭐겠다? 취득세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든 취득이다. 이런 말이 어디 나왔냐면요. 지방세법 6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책도 마찬가지고 다 조문 베껴놓은 겁니다. 근데 조문만 쭉 실어놓은 뭐예요? 책 같지 않아. 안 팔릴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멋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가장 기초는 뭐다? 조문입니다. 우리 법 시험 보는 거예요. 법. 대단한 거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든 취득이다. 그래서 봅시다. 필기체로 뭐라고 돼 있나요?
실질과세 원칙이다. 또는 사실주의 또는 사실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밑줄 봅시다. 사실과세. 검정펜. 사실과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하면은 다 뭐겠다는 거예요? 취득을 봐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자, 그건 무슨 말입니까? 거기 옆에 돼 있죠. 등기 여부 불문한다. 허가 여부 불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에다가 검정펜 밑줄 쫙. 등기 여부 불문한다. 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봅시다. 자, 우리 취득했어. 이렇게 하자고요. 자, 예컨대 이런 경우 있어요. 1월 1일 날 내가 매매에 의해서 취득을 했어요. 그쵸? 매매에 의해서. 그 다음 1월 15일 날, 그죠? 매매를 했어요.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봅시다. 매매 계약. 그리고 1월 15일 날, 그렇죠? 중도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1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그리고 2월 1일 날, 2월 좀 늦게 합시다. 2월 15일 날 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렇죠?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그렇죠. 민법의 관점에서는 요때죠.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저는 2차만 공부하는데 다 까먹으셨을까? 자, 민법 186조. 자, 항상 가운데는 뭘 놓고요? 2차 놓고 왼쪽에는 뭐예요? 1차를 놔야 되겠죠. 1차 공부할 때도 오른쪽에는 2차를 놓고 가운데 1차 놓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민법 한번 펴볼까요? 가물가물하시죠? 민법에 우리 두 번째 나무가 물권이라는 나무가 있었죠? 물권. 거기에 물권의 줄기, 총칙이었죠? 자, 총칙 186조 물권법 한번 펴보실까요? 선생님, 저는 2차만 공부하기 때문에 1차가 없는데 1차는 버렸는데요. 쓰레기통에. 빨리 줘오세요. 자, 한번 사세요. 아니면은 법점 검색하시던가. 자, 보세요. 거기에 186조 보면은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이렇게 돼 있나요?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 뭐예요? 취득. 실은 뭐 읽는 거겠죠? 득실 변경 뭐하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나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 즉 등기해야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 등기라는 형식이 있어야지만이 뭐예요?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경우에 그 부동산의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는 그거는 누구 관점이에요? 민법의 관점이에요. 똑같은 매매를 보는데 매매에서 취득하는 취득행위를 봐요. 매매에서 취득하는 똑같은 행위를 보는데 민법의 관점은 뭐라고요? 민법의 관점은 등기야 그거 취득해. 안 하면 안 되거든?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방세법, 민법이 아니라 지방세법 6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야, 그 등기 그런 거 필요 없거든? 그냥 말이야,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취득하면은, 그건 너 취득한 거야. 그러니까 뭐 해라? 취득세 내라 이거야. 오케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언제? 그렇죠. 요거죠. 사실상, 이렇게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실상 취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실과세예요. 사실주의다는 거예요. 사실주의. 오케이? 자, 그래서 요때부터, 그죠? 요때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지, 요 등기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 아니라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결국 뭡니까? 그렇죠? 관점의 차이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과목은 결국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겁니다. 관점을 배워서 다양한 관점, 무식한 퍼스펙티브를 배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결국은 뭐예요? 그 부동산 활동하는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인간을 이해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잘 이해하면 뭐예요?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요게 요 말이구나. 그래서 사실과세의 원칙이라는 거 주시하세요. 그래서 거기 사실과세에다 독감정 표현합시다. 등기 여부 불문한다. 허가 여부 불문한다. 이것도 허가 여부는 뭔가요? 기억나시나요? 어디? 이미 다 굿바이 했죠. 그렇죠? 자, 우리 민법의 총칙 파트에서 무효 취소 파트에서 여러분 유동적 무효 기억나시나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뭐 해야지? 그렇죠. 허가 받아야지 뭐 한다? 비로소 그죠? 유효하다는 거죠. 법률 행위가. 그렇지 않으면 무효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허가 안 받았어도 그거는 그쪽 얘기고 그쪽 동네 얘기고 그렇죠? 여기 세법 지방세법 이 동네에서는 뭐라고 그래? 그럼 몰라 우리. 너 잔금 냈니? 그럼 너 취득한 거야. 취득서 내. 이런 말 있죠. 굉장히 급하네요. 급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민법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법. 공법에서 우리 첫 번째 공법이 국토계획 및 유용에 관한 법률이죠. 자, 줄여서 이제 앞으로는 국토법이라고 할게요. 자, 국토법 몇 조를 펴보시냐면은 118조를 펴보실까요? 118조? 맨 뒤에 있는데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 계약, 그죠? 매매 이거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이 세법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양도소득세는 유상만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취득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따지지 않는다. 돈 주고 취득했건 공짜로 취득했건 그렇죠? 돈 주고 취득한 게 대표적인 매매죠. 공짜로 그렇죠? 증이 하나 상속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양도세는 뭐예요? 공짜는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는 거죠. 유상만 해당된다. 이거 주의를 해요. 그러니까 각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양도소득세 두 번째 테마 보실까요? 양도소득세 두 번째 테마가 바로 양도의 정의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이렇게 돼 있나요? 사실상은 똑같은데 이거는 뭐예요? 유상이라는 게 하나 더 걸려 있죠. 오케이? 이거 범위가 더 축소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취득이다. 등기 이런 거 필요 없다. 그죠? 여튼 사실상 취득하면은 뭐예요? 취득이다 이거예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뭐 그다음에 원시하고 승계취득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걸 볼까요? 취득하는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예컨대 삼성건설에서 뭐 레미안이가 무슨 뭐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그래요? 아파트를 지었어? 자,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죠? 건축이니까 뭐죠? 원시 취득이잖아요. 최초로 취득했다 이거예요? 원시 취득. 그런데 이 아파트를 갖다 뭡니까? 분양을 하게 되죠. 그죠? 갑이라는 사람에게 분양을 해. 그렇죠? 매매 이런 표현이죠. 분양을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승계 취득이죠. 여기 계승했잖아요. 승계 취득. 그런데 공짜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상 승계 취득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갑의 자녀 을한테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증여를 했다. 증여. 그럼 얘는 역시 승계하는 거잖아요. 승계해서 취득하는데 무슨 공짜니까 뭐예요? 무상 승계 취득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유무상 따지지 않는다. 여하튼 모든 취득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취득의 정의에 대해서 기본 통칙이 있습니다. 기본 통칙. 그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취득이라 하면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일시 없이 등기 필요 없다 이거야.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 그렇죠. 사실상의 취득행위. 취득행위 뭐다? 사실상의 취득행위 다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취득을 보겠다는 겁니다. 과세권자도 이게 지방세법을 해석할 때, 6조를 해석할 때, 그렇죠? 그래서 사실과세의 원칙을 여실히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상의 취득은 결국 뭐예요? 그렇죠. 잔금 지급이 되겠죠. 그죠? 잔금 지급 또는 연부금 완납 등이 되겠죠? 그죠? 연부치기라는 게 뒤에서 나오거든요. 할부로 이렇게. 자, 그런 걸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기 여부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조금 어려운 게 기본 통칙으로서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고기 날개 박스나 밑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하나 써두실까요? 뭐라고 쓰냐면은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그렇죠? 좀 흐려서 죄송합니다. 자,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다 이거예요. 자, 그거에 관련된 내용. 하고 제가 핵심만 적어드릴게요. 자, 뭐라고 기술이 되어 있냐면은 뭐라고? 자,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게 뭐래요? 우리가 부동산 등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거든요. 자, 요런 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무슨 현황이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실제, 그죠? 현재 상태, 상황에 따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 이제 예외를 이제 서술을 해놓고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은,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공부상 등재 현황,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요건 이제 예외라는 거예요. 그죠? 역시 무엇이 간통되고 있다? 사실주의. 사실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 알 수 있겠죠? 원칙도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사실이라는 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등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취득의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테마가 취득 구분이죠. 취득 구분. 자, 여기는 단독 문제로 하나 출제될 수도 있거든요. 되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별표 하나를 줘놨죠. 자, 여기 출제자 의도는 뭐냐면요. 각 취득의 취득세 과세 여부. 각 취득의 취득세 과세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이런 취득세 과세되니? 아니면은 뭐 면제되니? 아니면 비과세되니? 이렇게 취득을 유형별로 해서 구별할 수 있겠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거기 취득 구분에다 형광펜 밑줄 쫙 하시고요. 봅시다. 자, 빨간 펜 사실상 취득. 그죠? 사실상 취득. 두 번째, 형식상 취득. 빨간 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모든 취득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 중에
과세 되는 것도 있고 비과세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형식상 취득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취득세는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제한다, 간주한다 해서 그렇게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죠. 사실적으로는 취득한 게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한 것으로 보면 취득세 관점에서. 그래서 뭐예요?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욕심이 많습니다. 자, 봅시다. 사실상 취득. 이때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가 되겠죠. 보니까 크게 승계 취득하고 지워버렸네요. 승계 취득하고 원시 취득 있죠. 자, 승계는 유상 승계 취득, 무상 승계 취득. 우리 보니까 뭐 매매, 뭐 교환 현물자, 교환도 뭐라는 거예요? 유상 승계 취득이죠. 주고 내 거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죠. 교환도 그렇다. 자, 교환에다가 검정표 하나씩까요? 그래서 취득자 입장에서는 취득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자에게는 취득세가 부과가 되겠죠. 양도자 입장에서는 양도니까 그 양반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겠네요. 그 다음 연부 취득이 또 뭐예요? 공짜가 아니죠. 그죠? 2년 이상 할부로 이렇게 하는 거, 취득하는 거. 금액이 큰 경우에. 그 다음 무상, 상속이나 증여, 기부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 뭡니까? 건축, 그죠? 시효, 간척. 자, 이 건축하고 간척은 우리 민법 187조의 얘기죠. 한번 펴보실까요? 자, 187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취득에서 상속, 상속 나왔네요. 그 다음에 뭐 공용지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가로해가지고 제가 공유수면 매립지수, 공유수면 매립이 결국 뭡니까? 간척했다는 거게 되겠죠. 그 다음 신축 건물의 소유권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축이면 건축. 시효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시효는 245조 나와 있죠. 자, 한번 펴볼까요? 245조.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소유권 파트에 그렇죠.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 또는 시효 취득, 등기부 취득 시효가 있었잖아요. 그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취득이다. 그러니까 뭐 해라? 그래서 원시 취득이니까 결국 뭐예요? 취득세 내시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추론. 자, 뭐 광학공업권은 그런데 그죠? 면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조 제작. 이게 옛날에 한번 오래전에 그죠? 아주 옛날 꽃날에 한번 여기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과세인데 제조거나 제작 만드는 게 근데 비과세하는 게 있어요. 자, 보니까 판매 목적의 준부동산, 그러니까 선박, 차량, 항공기, 기기장비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런데 현대자동차에 뭐예요? 취득세를 그죠? 과세. 자동차를 만들었어. 현대자동차에 취득세 내시오. 그러면 그거를 기업이 착해서 낼까요? 물론 내죠. 근데 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걸 누구한테 떠넘기겠어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사는 사람, 구매자들한테 떠넘기겠죠. 이걸 갖다 우리가 저기 부동산 학계로는 뭐라고 그랬나요? 조세의 전가. 기억나시나요?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세 전가.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아예. 그리고 또 우리 자동차를 많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수출 경쟁력 확보.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판매 목적이 준부, 선박, 차량 이런 것들은 원시 취득은 사실상 취득으로 해서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무슨 취득이 있어요? 승계 취득 있죠. 그죠? 자, 승계 취득은 뭐예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은 과세가 안 되죠. 말을 좀 틀리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원시 취득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비과세다. 그런데 뭐예요? 승계 취득은 뭐예요? 그렇죠. 과세죠.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승계 취득은 과세. 원시 취득이 비과세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대체 면제하고 비과세는 뭔 차이가 있나요? 안 걷는 거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자, 그거는 취득세 8번째 테마, 그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실까요? 8번째 테마. 비과세죠? 그럼 비과세 감면에 면제 있잖아요. 비과세는 아예 과세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부가세도 안 붙어요. 근데 면제는 뭐예요? 과세는 되죠.
그러나 100% 공제만 될 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부가세는 붙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농특세, 그렇죠? 취득세, 감면세, 농특세, 부가세 붙잖아요. 근데 비과세는 농특세 아예 붙질 않는다고요. 오케이?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준부동산,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나요? 1차에서. 지금 진짜라니까요. 자, 1차, 우리 공인중개사 첫 번째 테마였죠. 공인중개사 첫 번째 테마. 부동산 개념이라는 거. 펴셨나요? 거기 보니까, 우리 부동산 개념에서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했죠. 거기에 법률적 개념의 광의 협의 플러스 준부동산. 기억나시나요? 쭉쭉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에 준부동산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종류가 공시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모건 이런 것들. 그렇구나. 보세요. 똑같이 나오네. 이미 봤던 것을 다시 한번 뭐예요? 지방세법의 관점에서 다시 뭐예요? 수보하는 거다. 즉 복습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단지 뭐예요? 관점하고 포커스, 그죠?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오케이? 자, 거기서는 뭐예요? 부동산학교에서는 그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야.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그거 원시 취득할 때는 비과세야. 그러나 승계 취득할 때는 과세야. 이게 중요한 거죠. 똑같은 걸 보는데.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형식상 취득. 이때 이제 납세의무자는 그죠? 간주 취득자가 되겠죠? 간주 취득이니까. 자, 요게 우리 시험에서는 잘 나옵니다. 요게. 자, 토지 보니까, 자, 검정펜 밑줄 어시가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에다 검정펜 밑줄 쫙. 지목을 변경했어요. 이게 임야였어. 임야였는데, 대로 바꿔. 그죠? 지목을. 그죠? 산을 깎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파트 짓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옛날에 건설회사에 있을 때도 보니까, 근데 뭐, 그게, 시가표준액 자체가 한 3배 정도 뛰더라고요. 가액이 그만큼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개발, 아파트 짓고, 뭐,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고 이런 것만 개발, 디벨로핑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목을 바꾸는 것도 뭐예요? 하나의 개발, 가치가 증가되잖아요. 부동산 가치가 증가되면 그건 다 개발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지목 변경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을 했는데 뭐예요? 가액이 증가돼야 돼요. 가액이 증가 안 됐어. 그럼 뭐 거둘 게 없잖아요. 내가 새로 토지를 취득했나요? 사실상 취득했나요? 내 거죠, 원래. 내 임야인데. 단지 지목만 바꾼 것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거 취득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 취득세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 증가한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 지목 변경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앞에 공간법에서 나왔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의 이동이라는 테마가 있었을 거예요. 네 번째 테마, 토지의 이동. 한번 펴보실까요? 공간법. 자, 쭉 펴보시면은 거기 토지 이동에 5번째 테마, 지목 변경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목 변경 이 절차 어떻게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 과세거든. 형식상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얼마만큼 그죠? 증가한 가액만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건축물의 증축 개수. 자, 개수는 이제 대수선이나 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이런 거죠, 그죠? 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그죠? 그런 집이 우리 집 있는데 아파트 말고 단독 주택인데 한 3층이야.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어요.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요, 그죠? 연락 주세요. 친해봐야죠. 자, 2층인데 엘리베이터 설치된 집이 있나? 우리가 못 가봐서 그렇지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저기 중국만 해도 보니까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단독주택인데 3층이거든요. 설계가 하라는 거죠. 엘리베이터 설치 3층. 그렇죠. 자, 그렇게
자, 그러면 건물 가치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상 내가 그 건물을 취득했나요? 아니죠. 원래 내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딸랑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해서 건물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취득으로 보겠다. 그래서 뭐겠다? 과세공약. 취득세 내라 이거예요. 걷겠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욕심이 많아. 과세공약. 어지간하면 다. 그건 취득이야. 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 차량 기계장비 선박은 종류 변경하고 가액 증감 역시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을 봐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그 다음 어려운 게 요게예요. 요게 시험에 꽤 나왔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먼저 주식 지분에다가, 주식이 지분이잖아요. 자, 주식 지분에다가 파란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봅시다.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의 취득이에요. 오케이? 자, 검정펜 밑줄 하실까요? 비상장 법인 과점 주주. 밑줄 하셨어요? 잘 보세요.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내나요? 그런 말 안 들어봤죠? 안 내잖아요. 즉, 주식은 뭐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5번째 테마 보세요. 5번째,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자, 과세 대상 5번 돼 있나요? 과세 대상, 과세계책, 과세 물건 해가지고 뭐예요? 부동산, 준부동산, 각종 권리가 있죠. 거기 어디를 뒤져봐도 주식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식은, 지분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어떤 경우에는 간주 취득, 형식상 취득으로 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되게 이게 헷갈리잖아요. 아닌데 왜 해?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근데 거기 요건에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다 이렇게 돼 있죠?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가 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우리 기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과점 주주가 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보니까 검정펜. 지분 비율 50% 초과 주주에다가 검정펜 합시다. 지분 비율 50% 초과에다가 검정펜. 이상이 아니죠? 50%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50% 초과했어. 그럼 뭐예요?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들어볼까요? A라는 법인이 있어요. A라는 법인이 부동산 등 과세 대상에 있었죠. 부동산 뭐 회원권 이런 거 다 골프 회원권 이렇게 가지고 있어. 보니까 토탈 한 100억 정도가 돼요. 그죠? 근데 여기 갑이라는 주주가 있어. 그죠? 근데 이 법인이 비상장 법인이야. 오케이? 자, 주주가 있는데 이 주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50%가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죠. 보니까 나중에 60% 취득한 거예요. 토탈. 더 이제 매입을 한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과세를 했다는 거. 얼마만큼 과세 표준을 어떻게 잡나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그죠? 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요 가액에다가 뭐예요? 요 지분 비율을 곱해줘요. 그죠? 그게 뭐예요?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얼마인가요? 100억에 60%면은? 그죠? 우리 한참 걸리죠? 자, 계산해 보세요. 자, 숙제입니다. 거기에다가 뭐예요?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선생님, 이중과세 아니에요? 똑똑하십니다. 굉장히 똑똑하세요. 아니, 법인이 이렇게 할 때 세금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취득세. 근데 또 얘가 뭐 60% 넘었다고 왜 또 취득세를 또 물리나요? 이중과세 아닌가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A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얘 주식에 50%를 넘어갔어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그렇죠. 목에 기부스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대기업 무슨 뭐가 있어요. 저는 뭐 공산사회인 줄 알았어. 좀 북한 장면을 본 듯한 이상한 느낌? 혼자 이렇게 다 그러고 있고 나머지 밑에 사장 있잖아요. 회장 혼자 이렇게 뒤에 막 이렇게 걸어 나올 때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북한의 그 웬 또라이하고 비슷하더라고. 그 폼은 사람이 같다는 게 아니라. 근데 뒤에 이제 사장님이 쫙 앉아 있을 거예요. 사장님, 뭐 이렇게 이사들 이렇게 앉아 있을 이야, 북한의 그 노동당의 그 장면이 떠오를까요? 자, 수포를 하더라도 내가 해야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목에 기부수가 들어가서 뭐예요? 이 회사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돼요? 이거 뭐겠어요? 이 양반이 가만히 물론 마음이 착한 분은 기업가 정신이 있는 분은 뭐 이렇게 열심히 회사를 키우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은 어떻게 돼요? 요거 홀라당 팔아먹어버릴 수 있겠죠. 지가 의사결정 좀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그죠? 과점주주 50% 초과하는 경우죠. 주주식을 50% 초과. 물론 특수관계, 뭐 와이프나 뭐 이렇게 아는 사람, 이 특수관계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그죠? 취득세 부과한다. 얼마만큼요? 여기 가액의 지분 비율만큼 곱해가지고 과세 표준을 구해서.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경우에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 나왔거든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 한다는 거예요? 간주 취득, 형식상 취득으로 봐서, 그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 뭐예요? 이게 인간에 대한 어떤 절제죠. 인간 절제 못하니까 시스템으로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법상 시스템으로. 얘가 혼자 홀라당 팔아먹고 오면 이 친구가 잘 살까요? 물론 잘 살죠. 사회 전체적으로 병든다고요. 이렇게 연못에 큰 물고기가 있어. 나머지는 찌질한 물고기야, 우리처럼. 근데 뭐 얘만 잘 먹고 살고 나는 나머지 굶어. 이렇게 조그만 물고기가 굶어 죽었어. 이 연못이 썩을 거 아니에요. 결국 얘도 죽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 안정망 시스템은 절제의 어떤 미학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어떤 철학이 이 차의 모든 과목은 더불어 사는 그런 철학이 녹아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세권자 욕심 이게 아니라 보면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제외되는 게 있죠. 자, 보니까 법인 설립 시는 제외된다. 설립할 때 얘가 60% 가진 것은 50% 초과한 건 괜찮다는 거네. 왜? 자기가 다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독박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고 싶으면 마음, 말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상장법인도 제외죠. 왜? 상장된 주식은 독과점하기가 어렵죠. 분산이 싹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점이 어렵기 때문에 상장법인도 제외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 놓으실까요? 자, 법인 설립시뿐만 아니라 감자씨. 뭐라고요? 감자씨가 아니라 포테이토 씨가 아니라, 그죠? 감자씨. 감자한다고 그래요. 자본을 줄이는 거죠. 그죠? 감자를 한다 이거죠. 감자 원래는 50% 초과가 안 됐는데 감자함에 따라서 자기가 올토당토않게 50%가 넘어버린 경우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갑 주주가 있고 을 주주가 있고 병 주주가 있어요. 그렇죠. 얘가 예컨대 40% 가지고 있었어요. 얘도 40%예요. 얘는 그러면 그죠. 얘 3명만 있다 했을 때 비상장법이네. 그러면 20%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돼요? 예컨대 감자를 가능했어요. 이거 없기로 하자.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는 을이 어떻게 돼요? 40%에서 과점 주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감자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이게 몇 프로가 돼요? 비율로 따지면? 이제 이거를 100 단위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60이 100이 되잖아요. 토탈. 그죠? 오케이? 60분의 40이잖아요. 그러면은 약 계산해 보면 60%가 넘어가요. 그죠? 60? 계산해 보면 계산이 잘 안 되죠? 66%.
약 0.6 이렇게 나오거든요. 66%.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 애초에는 과점주주가 아닌데 감자가 시행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50%가 초과돼 버리잖아요. 자, 얘 악의적 의도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뭐예요? 그죠. 형식상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즉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그래서 요거 굉장히 어렵네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개념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죠? 과점주주가 아니었는데 과점주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어떤 독단의 어떤 행동을, 그죠? 자본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취득세는 과세되겠다. 그래서 50% 초과,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주주라고 되어 있는 그 괄호를 특수관계인 포함도 넣으실까요? 지분비율 50% 초과인 주주 있잖아요. 괄호 오셔가지고 특수관계인 포함 모두 합쳐서 꼼수 써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딱 50%까지만 와이프 뭐 10%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녀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친한 사람 다 묶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나 세금 안 내고 버틴다. 그럼 뭐예요? 이 친구들은 무슨? 그렇죠. 연대 납세 의무가 있죠. 우리 총론 파트의 7번째 테마 한번 보실까요? 7번째 테마 보시면은 납세 의무 확장 제도에 있었죠. 그 중에 연대라는 게 있잖아요.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취득의 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특히 뭐예요? 이 형식상 취득, 이 간주 취득의 경우에 특히 뭐 주식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